반갑습니다. 수풍정입니다. 오늘은 사주명리와 심리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주명리는 역사가 아주 오래됐죠. 예를 들자면은 사람이 육식갑자에 의해서 운명을 예단할 수 있는 학문이 사주명리인데, 아마 가장 오래 기원이 된 것은 당나라 시대에 당사주에서 아마 비롯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아마 이 명리란 말을 쓰게 됐죠. 그 이후에 쭉 발전을 해왔는데요. 사주명리의 강점이 뭐냐면은 동양에 여러 가지 이제 운명학이 있죠. 관상도 있고 풍수도 있고 뭐 등등. 요즘 또 세분화돼서 뭐 기문동갑, 자미두수, 육효 등등 많죠. 뭐 주역도 있고요. 그 중에서 사주명리가 많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나이를 기록해서 그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운세가,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유일하게 저는 사주명리라고 봅니다. 사주명리의 가치죠. 그런데 제가 지금 공부하는 학문은 심리사주인데, 이것은 사주명리를 바탕으로 해서 좀 변형된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아마 이 심리사주란 말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만의 하근충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나홀스님이란 분과 또 여타 분들이 아마 심리사주를 연구하고 뭐 도입했던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수풍정은 이 심리사주를 공부한 지가 약 20년 가까이 돼가네요. 제가 심리사주의 매력을 느낀 부분은 뭐냐면은, 사주명리가 조선시대에 이제 우리가 활성화됐다면은,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에 공부했던 사주명리를 그대로 공부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흔히 이제 이 명리를 강의하시는 분이나 배우는 분들이 정통명리학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주명리가 그동안 내려간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조선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요. 삶이. 그래서 이제 그 삶을 변화됐으니까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주명리의 구성이 어떻게 됐나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자 8개를 생년월일로 육식갑자로 표현한 이 명이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16, 26, 36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할 하게 되는 대운이라는 거 있죠. 뭐 운도 있고요. 이 부분을 뭐냐면은 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합쳐서 운명인데 과거에는, 조선시대에는 주로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왜 중요시했냐면은, 이 부분보다 삶의 패턴이 다 비슷해요. 그지? 삶의 패턴이.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평생에. 그지?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은 평생 장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는 사람은 대를 해서 관리를 하죠. 자, 이런 부분이 대물림이 됐단 말이에요, 직업이. 그래서 나온 말이 뭐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하죠. 그렇다면은,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이 100명 있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삶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계속 농사 짓고 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났는
생년을 실을 가지고 무엇을 추정할 수 있느냐? 그지? 무엇의 기준이냐? 운이라는 것은 기준이냐? 그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사람이 뭐죠? 질병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죽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사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자면은 산에 갔는데 호랑이한테 습격을 당했다기나. 그지? 그 다음에 뭔가 동네에서 싸워가지고 관가에 가서 뭐죠? 옥살이를 한다거나 이런 등등. 이런 것 외에는 질병, 그지? 이런 거 외에는 뭐냐면은 실제로 다른 게 없어요. 같은 직업상에. 그러다 보니까 주로 분석 방식들이 사주 글자 8자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글자에 백호살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뭐죠? 호랑이한테 물려갈 확률이 높다. 그지? 역마살이 있으면 뭐죠? 어딘가 떠나야 된다. 타관살이를 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주 살이 있으면은 뭐죠? 흉살이 있으면은 옥살이를 한다거나 이런 등등 외에는 별로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직업이 제가 이제 이 명리를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직업이 몇 개 좀 되는 거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직업은 약 12,000개에서 3,000개 사이라고 합니다. 그지? 일본은 13,000개에서 15,000개 사이라고 합니다. 16,000개라는 분도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많죠. 미국은 약 3만 개 가까이의 직업이 있답니다. 세분화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옛날로 치면은 농부, 그지? 농부는 주로 어떤 거 합니까? 쌀농사 짓죠. 보리농사 짓고. 근데 지금 농부는 어떻습니까? 천차만별입니다. 농부마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농사 종목에 따라서 올해의 그지 기륭이 달라지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게 세분화됐다.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글자 8자에 나타난 특성을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죽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의사가 해결하죠. 그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라든지 사건, 사고가 집단으로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전쟁이 나지 않으면은 집단으로 같은 흉물을 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분 좋게 가지만은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면은 운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죽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객기 사고가 났는데 200명이 다 죽었다. 바다에 떨어졌어. 그 사람들은 올해 다 운이 나쁜 운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는 얘기죠.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면은 지금은 뭐냐면은 글자 8자만 가지고 해석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현대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명은 뭐냐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신살, 그지? 형충파의 12운성 이런 등등은 원국의 특성을 파악하는 요소들이거든요. 자, 이거 없애자는 거죠. 그 대신에 뭐냐면은 그 대신에 여기에서 사주에서 드러나는 특성들은 묘하게도 그 사람의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죠. 이것이 아마 그 하근준 선생이 심리사주학을 만드는 근간일 겁니다. 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명리를 공부할 때, 이 심리를 공부해 보니까 정말 맞아떨어져.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애들도 있고, 그지? 예민한 애도 있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내가 출산태길만 잘하면은 얘는 똑똑한 애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유리한 애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런 착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대다수 제왕절개 할 때 되면은 태기를 하러 갈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 명리의 특성을 제대로 아신다면은 정말 허무한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논리적으로 한번 들여다 봐야 돼요. 공부하기 전에. 뭐냐면은 자, 아기를 뱃속에 가진 산모가, 그지? 남편이 매일 술 먹고 집에 와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10달 동안에. 그지? 근데 산모가, 산딸이 다 돼서 저한테 와서 날짜를 정말 좋은 날 좀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날 이때 이 시에 되면은 애가 상당히, 마음도, 심리도 안정돼가 있고, 그지? 총명하고, 뭐 연구도 잘하고, 이런 애로 내가 탁 날짜를 빼가지고 논다면은 과학이 무시돼 버립니다. 태교란 과학이. 그지? 우리가 제왕절개할 수 있다는 과학만 생각하셨지, 그지? 그런 과학은 생각을 못한 거죠. 제가 해보니까 결국은 태교를 잘못한 사람은 좋은 날짜를 빼주더라도 그 날짜에 못 놓더라는 얘기죠.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학문이 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왕절개 할 건, 자연분만을 할 건, 기질이 결정된다면은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왜냐? 이 기질이라는 것은 그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기질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을 차지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통제 기능이 없는 사람이, 그지? 공무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관성이죠. 근데 이제 이 글자만 해석하는 분들은 관성이 없으니까 당신은 말이야 공직을 할 팔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공무원 중에서 관성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공무원은 관성이 있어야 됩니까? 쉬운 거 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질이 강하고 기질이 힘이 있고 편관이 있다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 편관이 있고 강하고 기질이 강하면은 뭡니까? 무인 기질, 무인. 그지? 그래서 뭐냐면은 장군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우리나라 장성들이 다 기골이 장대하고 무술도 잘하고, 그지? 그런 사람들이 장군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옛날에는 기골이 장대하고, 그 다음에 백장이 있고 힘이 세고 이러면은 장군으로 발탁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지? 처음에는 칼 한 달 들고 전쟁터 나와서 수많은 적을 무찌렀다면은 한 계급이 올라갑니다. 그 계급을 다시 뭐냐면은 또 자기 완력으로 많은 적군을 물리쳤다면은 또 다시 올라갑니다. 물론 가문으로 간 사람도 있죠. 무인 출신의 장군도 있습니다. 장군인 출신의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은 있지만은 옛날에 이여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올라갑니다. 지금은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배짱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나쁘면은 장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군이 되는 방법은 지금은 두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은 육사를 나가야 돼요. 또 삼사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ROTC 나와야 돼요. 요새 저희들 때문에 대해서 ROTC 들어가기 좀 수월했습니다. 지금은 엄청 힘들어요. 옛날에는 흔히 말뚝 박는 게 쉬웠어요. 군대에서 권유했죠. 그럼 지금은 장교 중에서도 다시 거기서
장기 복무하기가 상당히 힘든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시험 치는 게 뭡니까? 거의 필기시험이 많죠. 그래서 지금 육사에서 뭐냐면 여자들이 상당히 수석도 나오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은 단순하게 너는 관성이 있으니까 공무원 이런 거 아니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관성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했을 때 상당히 버티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기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이 사람은 가장 뭐죠? 열심히 일할 수가 있고 그 직업에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기질에 따른 직업의 선택이죠.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심리사주학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성패. 성패는 운에서 결정되죠. 몇 세 때 운이 어떻게 좋아지고 몇 세 때 어떻게 떨어지고 이것도 직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운세를 상세하게 그냥 운이 어떨 때 이렇게 말고 정확하게 대운과 해마다 오는 세운을 대입해서 그것이 다시 원국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리사주학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사주를 명리로 하게 대한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파생된 다른 특성이 아니고 사주 명리를 현대화시키고 우리 현대인들한테 어떤 점이 유리하게 미칠 것인가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주 명리라는 것의 기본 바탕은 같지만은 그지?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은 21세기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요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이런 부분에 강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홈피에 들어있는 동영상은 모두 심리사주학에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명리와 심리사주학이 뭐냐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